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추실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잡스런 짭짱 잡스원 익스프레스에 지금 탑승하시죠. 와! 오늘 제가- 웬일로 못 외우셨어요? 제가 그 지난 금요일 날 네. 마지막 방송 때 이 멘트 실수했었어요. 왜요?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에 네. MSG를 첨가한 추실행 가이드를 멘트하는 바람에 아, MC 세미가 저에게 경로를 했었어요. 실수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고 네. 읽으신 거구나. 보고 읽었습니다. 항상 빨리 부러웠는데 다 외워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 트레이드마크였는데. 약간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차쌤 이발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아우. 49일 만에 그래요? 이발을 했어요. 49일 만에 이발. 예. 제가 다니는 미용실은 그 원장님이 날짜를 다 세시더라고요. 어.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49일 되셨거든요. 어. 되게 남자분이신데 어. A형이시고 어. 꼼꼼하셔서 네, 미안한 정보가 이렇게 마케팅. 많아. A형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희가 A형이냐고 물어보길래 맞다고 하니까 자기도 A형이라서 아. 차쌤 어떻게 하셨길래 A형이냐고 들으신 거예요? 그 이제 머리 자를 때 마지막에 뒤쪽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더 얘기했는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진짜요? 이런 얘기가 그럼 이 컨텐츠와 관련 의미는 없어 보여요. 새로운 마음으로 예, 또 이발을 파이팅 하셨고, 네. 예. 고맙습니다. 엄만장자님 부자 네. 되세요. 조만장자 되세요. 저희가 이렇게 좀 새해 목표 이런 걸 다뤄봤는데 저희 작년부터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부터 꾸준하게 지금 이 컨텐츠를 찍고 있습니다. 예. 뭐죠? 오래가네요. 오래 자기 소개에서 놓치지 않을 거예요. 맞죠? 제가 했어요. 지켜드렸어요. 그 버전 아니야. 이 버전 아닌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기소개서? 결국 아, 저한테 그래, 돌아오는. 그러네요. 제가 그거 못 봤는데 자기소개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거요? 어. 광고인가요? 비염인가요? 김희애 씨 좀 비염. 더 우아하게 제가 네, 한번 네. 분발해 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아하게. 요걸로 오늘 클립 짤이 나왔네요. 이렇게 이런 마무리가 좀 예쁜 됐네요. 표정으로 네, 해볼 걸 네. 그랬네요. 저희가 벌써 진짜 많은 주제들을 다뤘어요. 쭉 네. 보면은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또 도전과 열정, 창의 혁신, 소통, 협업 벌써 이렇게 많이 다뤘거든요. 중요한 거 많이 했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대부분 중요한 나오는 게 네, 다 끝났나요? 끝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뭐 오늘은 뭐 나이 얘기를 하죠. 만 나이제 도입이. 예. 방송 전에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 본인이 주제를 먼저 던지시고 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상처받는 일은 흔치 않는데 아, 예. 그랬구나. 그런 또 상황이 되었네요. 그렇네요. 맞아요. 나이는 좀 아무튼 넘어가 볼게요. 숫자에 불과했던 네, 걸로. 맞아요. 그러면 불과하죠. 맞습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은 벌써 5번째거든요. 오늘 다룰 거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쉽지만 어려워하는 문항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었고 장단점 아, 궁금합니다. 장단점. 응. 이거야말로 비비 중요하죠. 꼬는 게 아니라 나의 장점, 나의 단점만 말하면 되는 건데 뭐가 이렇게 고르기가 어려운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돼요? 나는 일단 왜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난제를 던져주셨어요. 그러게요. 어허. 생각을 하게 되네. 왜 던질까? 저는 단점을 확실히 제가 면접을 보면서 이거 질문 잘했다 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왜요? 단점을 묻고 나서 얘네들이 나의 덫에 딱 걸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우리는 아까 우리 전에 작년부터 해왔듯이 네. 뭐 도전적인 사람 좋아하고 창의적인 사람 좋아하고 소통 잘하는 사람 좋아하고 이러는데 단점을 물었는데 여기에 걸릴 만한 자기의 단점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너 딱 걸렸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질문 하길 잘했네. 검거. 딱 검거. 검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새로운 일을 하는데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 나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사람 좋아하는데, 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 좋아하는데, 너 주저한다고? 네. 잘 걸렸어. 마이너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덫으로서는 제가 잘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장점은 사실을 제가 질문을 하고 나서 뭔가를 얻어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면접할 때는 별로 장점을 많이 묻지는 않았는데 아직도 제 학생들을 보면은 기업에 가서 장단점을 질문을 많이 받긴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장점을 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단점을 치명적인 단점을 쓰면 안 된다는 거는 익히 다들 알고 그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물어보는 건지 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차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물어보는 저는 건지? 사실 최근 들어서 네. 제가 좀 느껴지는 경향은 이게 그냥 그 다음 질문을 위한 어떤 예행 질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를테면 질문이 잘 안 나오는 지원자분들도 분명 존재하리라고 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차 면접처럼
정해진 경험을 구조화한다거나 특정한 직무 적합도를 챙기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최종 임원 면접이나 아니면 인턴십 전환 면접일 때 네. 막상 아이스 브레이킹 용으로도 그렇고 이 질문이 주로 초반부에 좀 나오는 걸로 후기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면접 초반에 인턴 기간이 어땠는지 네. 묻고 난 이후에 평소에 주변 분들로부터 뭐 어떤 사람이라는 평을 듣느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겸 이 지원자의 됨됨이를 기초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좀 성향적인 장점을 주로 묻는 것 같고요. 단점은 대표님 말씀대로 확실히 이 지원자가 좀 걸러야 되는 사람인지 함께 품어야 되는 사람인지를 좀 체크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면은 쌤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뭘 쓰셨어요? 아, 뭐 얼마 전 얘기라서 생생히 기억납니다. 또 공격하네.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따끈따끈한 거 한번.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럴 의도. 면접관 때 기억도 안 나는데. 네. 아, 이 와중에 은님이 격리할 때 보는 잡선호. 아이고, 예. 아유. 건강을 챙기시고 네, 새해 복 진짜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격리할 때도 재밌지만 격리 후에도 보는 게 또 재밌으니까 계속 봐주시고요. 글쎄요, 저는 여기서 해커스탑 조은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맛있겠다. 떡볶이, 순대튀김. 제가 오뎅. 방송 전에 저분과 좀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네. 오늘 저녁 메뉴를 뭘로 할 건지를 여쭤보고 방송에 들어갔는데 진짜요? 지금 답을 채팅창으로 주셨네요. 그래서 답장을. 예, 그래요. 떡튀순에 오뎅을 먹는다. 오. 최소 8,000원은 나올 것 같거든요. 분명히 강남역 어딘가에서 드실 것 같은데 맛있게. 떡볶이 맛집 나중에 추천해 주세요. 은희 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왠지 로제 떡볶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성민님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것 같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이성민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요. 제가 뭐 얘기를 하려다가 한 방에 했네요. 따끈따끈한 장단점.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적응력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적응하는 면이 뛰어나다 하면서 그냥 결국 네. 무적의 우대권 인도 스토리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빠지지 적응할 않는. 수밖에 없었던 네. 이야기와 함께 결국 제가 뭐 쾌활하다거나 뭐 융화력이 좋다라는 말을 좀 치환해서 오. 적응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인도 스토리로 썰을 풀면 응. 성격에 대한 검증보단 그 근거가 되는 인도 스토리로 그쵸. 질문들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렇게 됐던 게 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적응력. 적응력을 네. 장점으로 뽑아주셨고. 예. 저는 안 물어봤어요. 예. 저한테 안 물어봤어요. 장단점 진짜요?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진짜요? 예. 안 물어봤고 만약에 물어봤다면 뭘 얘기했을까? 저는 사실은 그 면접 답변이 아니라 제가 다 잘하거든요. 예. 다 잘하는데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아부하고 거짓말을 잘 못해요. 참 스승. 그래서 물어봤다면 뭐 할 얘기가 없었을 것 같은데 진짜로 단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없어. 예. 그래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민하다가 걸음이 빠릅니다. 너무 빨라서 같이 오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와 처음 들어보는 단점이다. 예. 근데 요즘에 그렇게 쓰라는 얘기 아니라 나라면 그렇게 했겠다. 그 시절에는 그렇게 했겠다는 얘기고. 그럼 만약에 지금 시점으로 와서 예. 어디 특정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예. 임원 지원을 할 면접을 만약에 보시게 예. 되는 상황이시라면 예. 그때 이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좀 변형해서요. 예. 대표님께서는 주변 분들로부터 어떤 대표님이라는 평을 주로 듣는 편입니까? 예. 만약에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예. 무대보다? 라는 것이 좀 있다. 그 보시는 거와는 다르게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 전혀 못하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의 이제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망칠 때가 좀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많다라는 게 단점 중에 하나긴 해요. 그래서 이게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서 저는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지만 저라면 그냥 그러던가 말던가 그냥 있는 그대로 My way. 예, 욕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제가 한 시간을 못 자더라도 그걸 그냥 하려고 해요. 그리고 못 해본 거라도 못할 게 뭐 있어? 그냥 해보아. 그렇죠. 실패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또 해보고. 격언 같은 느낌. 예, 그냥 해요. 그게 욕심이 많아서 저 스스로에게 주는 그런 단점, 그 힘듦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는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압적으로 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업에서 일을 할 때도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일을 시키지는 않았는데 저를 보면서 부담을 느낀다라는 것을 제가 어떨 때 느끼긴 했었어요. 아, 저 사람은 저 팀장은 저렇게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도 될까? 우리가 덜 일해도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니 괜찮으니까 퇴근하세요 하면 노트북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새벽 3시에 막 메일을 보내는 거야. 그럼 문제는 제가 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3시 답을 반에 해요. 답을 해요, 제가. 마법 같은. 저런. 그럼 부담을 느꼈겠구나.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욕심이 많다는 게 단점이고 장점은 그냥 뭐든지 다 한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민지 씨도 여기 면접 같은 거나 어디 네. 다른 데 지원을 하실 때도 성격 장단점 뭐 어떤 거? 저는 이게 항상 네. 진짜 고민이거든요. 네. 근데 장점은 저는 좀 체력적으로 많이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체력이 아니라 아무튼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체력이 바탕이 돼야 내가 맡은 거 그 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얘기를 했고 단점은 정말 아직도 찾질 못했어요. 이게 항상 애매한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점으로 보이는 거를 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너무 티가 나면 너무 그렇죠. 좀 인위적이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소재를 찾는 게. 그렇죠. 그래서 단점은 뭐 하셨어요? 아까 장점만 얘기하셨는데. 단점 같은 경우는 저 때는 통했지만 지금은 좀 그렇게 이제 거절 잘 못했던 편이었다. 네. 그게 지금은 예. 잘 안 먹히는 지금 주제예요. 전체 대답의 한 3분의 1은 저 그쵸. 대답이에요. 근데 저 때만 해도 뭐 불과 얼마 전이지만 상당히 잘 통했던 기억이 나고 오히려 학부 기간 동안은 거절을 네. 못했으나 그 뭐 대외 활동 저 때는 대외 활동을 많이 했던 편이라 그런 경험을 단체 활동 경험을 거치면서 공과 사를 구분한다 내지는 해야 할 때와 그러니까 도움을 줘야 할 때와 아닐 때를 좀 구분 지으려고 뭐 내 거를 너무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예. 도와준다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풀고 나가니까 별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면접관 교육을 제대로 시켰어야 돼. 네. 걸러냈어야 돼. 제가 채용을 했던 그 취업을 했던 그 해에 채용을 총괄했던 분이에요. 딱 그게 또 맞물리시네요. 예. 와. 그래서 면접관 교육을 제가 시켰는데 저런 대답을 걸러내라는 그런 교육을 못 시켰네요. 그때 CJ 면접도 제가 낱낱이 구조분해해서 맞아, 말씀드렸던 맞아. 적이 있어요. 예. 그랬네요. 이 와중에 순대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순대는 그 와사비에 찍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진짜요? 예, 조금만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예, 생각보다 괜찮아요. 오.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순대는 해커스텍 내장이죠. 좋은 내장. 은희쌤 어디 가셨어요? 뭐 집에 뭐 어묵 드시고 계시겠죠. 네. 호이님이 저의 답변하고 민지 MC의 답변을 차쌤이 평가를 네, 한다면 평가해 주세요. 갑자기죠. 그래요. 오늘 할 얘기가 사실 단점 갖고는 많거든요. 어. 그래서 방송 끝날 때쯤에 좋아요. 평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하게. 아무래도 이 장단점을 네. 왜 물어보는 건지 이것도 물론 궁금하지만 그래서 뭘 써야 되는지 이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그쵸. 같거든요. 장점 보통 어떤 걸 많이 쓰세요? 일할 때 도움이 되는 성격을 쓰라고 코칭을 일할 때 도움이 되는. 합니다. 왜냐면 일할 사람을 뽑는 자리니까 일할 때 드러나면 좋을 미덕을 어필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 일에서 중요한. 네. 예. 저는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네. 저게 정답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구체화시키면 일할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채용팀이 또 정의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할 때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런 부류를 다 정의해놓고 이 직무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정의를 다 해놨어요. 네. 그걸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정의해 놓은 것 거기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점이 우리 회사에서 이 직무에서 이렇게 발휘가 돼 가지고 이렇게 성과를 잘 낼 수 있어. 그 포인트들을 잡아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를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고 계실 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OX 준비를 오랜만에 보는 했습니다. 해보셨어요, OX? 자주 했죠. 아, 그래요? 아침 프로 때 저분이랑 같이 자주 했어요. 예, 저분 저분. 아까 아, 말했던 말한 아침에 그분이. 예, 폭싱해가지고 처단하고 싶은 그분. 마에스트로예요. 여기 업계에서 이걸 마에스트로. 많이 네. 해보셨구나. 뱅거 감독처럼. 저희가 이걸 준비를 해봤는데 성격의 그러니까 장점을 이야기하는 걸로 좋다라고 생각하면 예, O, 그렇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시면 저 됩니다. 성격의 장점. 네, 예. 장점으로 쓰기 좋다, 예. 아니다 이렇게 우리 참여하신 분들도 OX 같이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볼게요. 남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제가 질문을 예.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일을 반복해도 쉽게 지루해하지 않는다.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 해볼게요. 예. 하나, 둘, 셋. 오. 아, 이렇게 갈리네요, 또. 오. 네. 왜? 아, X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도. 네. X요. 이게 뭐 모든 기업, 모든 직무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네. 전반적으로 네. 저는 별로 권장하지는 않아요. 오. 왜냐하면 보통 많은 기업에서 네. 요구하는 사람의 모습,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일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해서 하는 것에 보면 대표적인 게 도전 열정적이고 창의 혁신적인 사람들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같은 일을 해도 지루해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꾸준히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일을 할 사람처럼 보인다. 그리고 뭔가 하던 일을 넘어서는 어떤 목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장점으로서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 충분히 맞는 말씀. 네. 차쌤은 왜 O 하셨어요? 사실 모르겠어요. 그 장점이라는 걸 그냥 여기 뭐 우리 백만장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실, 책임감 정말 5천만의 성격의 장점이잖아요. 누구나 할 만한 이야기를 킬링버스를 쓸 걸 다 아는 상황에서 조금은 상황으로 인입을 해서 상황 내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말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신입사원의 상당수는 물론 산업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루틴한 업무의 성격들을 주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깔린 이 성격의 장점을 말한다면 저는 괜찮다. 다만 면접관분의 성향상 부연 설명조차 가차 없이 듣지도 않고 컷 당한다면 그때는 뭐 약간 좀 그럴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그럴 경우엔 이런 장점은 좀 미괄식으로 말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한 네. 상황에서 신입은 혹은 이 직무에선 담당자가 이런 성향이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저의 장점을 같은 일을 해도 오히려 쉽게 지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주관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아까 잠깐 전제를 깔았듯이 어느 회사냐 어느 직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제조직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같은 일을 반복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중간중간에 개선해야 될 일이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의 일은 루틴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도전적이고 또 너무 혁신적인 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일하기가 힘들어. 특히 산업군 내에서도 일반 사기업하고 공기업하고도 또 다르고 공기업과 은행권이 또 다르고 근데 공기업에 가서 대부분 보면 저를 찾아오는 많은 학생들이 저 사기업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조금 더 나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제안했을 때 엄청나게 까인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조직에 가서는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죠. 근데 매우 역동적이고 이런 데 가서 그리고 계속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곳에 가서 아니면 마케팅 가서 이런 데 가서 나는 이런 것을 나의 장점으로 얘기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너 딴 데 가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 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빵가님도 X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네. 이유가 뭔가 성실, 끈기라는 장점을 차쌤 말씀하신 대로 네.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를 든 이유는 이거예요. 네. 장점은 사실 누구나 성실, 누구나 네. 책임감을 쓰긴 하는데 저는 그 표현보다도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뻔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뒤에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저는 오를 들었어요. 예. 저희 업계로 사업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러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러실 때가 아니에요? 빨리 저보다 빨리 MC 민지부터 빨리 먼저 그럼 섭외를. 오늘 지장 찍고 가시죠. 좋아요, 좋아요. 전자계약서. 감금을 2명을 시킬 그러니까요, 걸로 쓰러 저는. 아유, 저런. 아유. 방송하길 잘했네. 그쵸, 그쵸. 좋네요. 그러면 네 이렇게 OX로 넘어갔고 잠깐 이런 질문은 네. 인문계랑 이공계랑 나눠서 봐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또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계열로 나누기에는 또 너무 중분류 같은 느낌이라 예. 직군으로 나누는 게 더 맞다고. 그렇죠. 하는 일, 내가 어느 출신이냐, 무엇을 공부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원한 분야가 네. 정말 계속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냐, 더 도전적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해내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이공계와 아닌 이문계랑 요거는 좀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네, 예체능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문계 중에서도 네. 만약에 재무 쪽이다, 회계 쪽이다, 아니면 텍스를 맡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게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인문계인데도 아까 얘기했던 마케팅이다, 뭐 이런 데서는 이게 좋은 답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공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공계 내에서도 계속 신제품을 개발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직무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맞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제조직 이런 데는 맞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인문계, 이공계가 아니라 지원하는 그 직무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것도 우리가 이미 다룬 얘기긴 해요. 네. 책임감이 강하다라는 장점. OX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하나, 둘, 셋. 셋. 저만 왜요? 와! 왜? 드디어 우리 편. 와! 이유를 이게 말씀해 우리 편. 주세요. 이거는 책임감이 틀렸다가 아니고요. 네. 너무 만연하다 못해. 너무 뻔한 심지어 거니까. 이게 면접 질문으로 책임감을 체크하는 질문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때 가서 근거 경험을 말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워딩이 틀렸다가 아니라 본인 외에도 148명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다 얘기를 하니까. 왜 5로 왜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다 내가 뭘 말해도 다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다르고 어다르고의 느낌일 것 같아서 그렇죠. 책임감이 강하다? 굳이 애매한 걸 쓸 바에 네. 이게 정말 장점이라면 써라. 음, 그리고 잘 설명해라. 라는 그것도 의미로 오. 네. 정말 저희 업계로 감근각이다. 그러니까요. 네. 아무도 조심해야 말을 돼요. 하지 않는 장점이 과연 있을까 싶거든요. 예. 저는 이래서 X를 들었어요. 많은 기업들의 우리가 뽑고 싶은 사람이라고 정해놓은 것 중에서 책임감이 나온 경우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책임이 있어야지, 책임감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아니면 자소서를 통해서 책임감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우리가 뽑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에는 책임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보이는 게 이제 삼성 쪽에서는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긴 해요. 근데 다른 기업, 다른 그룹에서 보면은 책임감이라는 것을 인재상이나 직무 역량에서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사람 좋죠. 성실한 사람이 좋죠. 네. 하지만 장점으로 쓰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점수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했어요. 이목을 끌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죠. 저는 사실 그 취업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취업이 내가 이렇게 훌륭해 그러니까 뽑아주세요 보다는 좀 유치할지 모르지만 그냥 점수 받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보고자 하는 그 평가표의 점수를 받는 것이 취업하는 그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평가표의 상당 부분이 책임감, 성실 이런 것들은 빠져 있어요 요즘에. 옛날에는 성실함 이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요즘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 그래 너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점수를 못 주겠는 걸 어떡하지?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점수 따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X. 질문도 많이 있거든요. 예. 우선 책임감이 만약에 뻔하다면 거기에 플러스 다른 역량까지 막 이야기를 하면 어떠냐? 글쎄요. 그 다른 역량이 뭐냐에 따라. 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네. 뭐 착하다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해도 오히려 역효과. 나겠죠. 착하다. 차라리 책임감에 말씀하신 대로 근거의 경험이나 성과가 있는 무언가가 나와주면 뚜렷한.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감이 강해서 저는 중간에 포기해야 할 만도 했던 어떤 일들을 끝까지 근성을 가지고 해냈습니다로 연결하면서 열정적인 것으로 연결시키면 괜찮을 수도 있죠. 그런 흐름은 괜찮고. 예. 그러면 우리 빵가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많이 본 장점이면 면접 갔을 때도 이미 많이 들은 대답이라 패스할 것 같은데 실제 면접에서 어떤가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컨대는 그거 말고 또 다른 장점은 없을까요? 라고 만약에 이분을 좀 더 좋은 쪽으로 채점을 그치. 한다거나 뽑으려고 알고 한다면 기회를 싶으면? 더 알고 싶으면 기회를 더 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패스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얘기를 끝까지 하도록 둬. 네. 그리고서 나는 그다음 무슨 질문하지? 딴 생각하고 있을 거야. 네, 시간 않고.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보면서 딴 질문 뭐 하지? 열심히 보시는 이유가 그거였구나. 얘기해. 나는 어차피 지금 평가를 못 하고 있으니까 딴 거 보고 이거 질문할까 맞습니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네. 나는 나의 아까운 시간을 쓰고 있는 중이야. 맞습니다. 그렇네. 그럼 저희 이제 세 번째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예. 올곧은 소리를 잘 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솔직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장점으로 괜찮지 않은지. 예. 하나, 둘, 셋. 세모. 야 비겁한데. 이거 네. 새로운 도전? 이거 비겁한데. 저는 솔직해요. 그래서 세모. 세모. 네. 왜 세모는 왜요? 참 이게
이날 면접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관건일 것 같아요. 이건. 음. 왜냐면 그날 답변이 좀 정직하지 못한 인상을 줬다거나 너무 좋아 보이는 말들을 이어가는 와중에 솔직하다는 말까지 만약에 해버리면 네. 이거 완전 그냥 낙인을 찍혀서 탈락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벙커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웃으시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솔직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라고 네. 본인 입으로 말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아. 주변에서 평을 이렇게 해주는 그쵸, 일들이 그쵸. 더 많아서 음. 이 자소서에서는 좀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면접에 놓고 본다면 이거는 조금 아 그래서 좀 서류상과 표현하기가, 예. 면접. 네. 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별로 좋지 않게 꼬리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요. 압박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흥미롭네요. 와. 정말 이런 접근. 나는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셋이서 같이 합시다. 예, 우리 같이 합시다. 좋다 좋다. 오늘 MC 방송. 고생 많았어요. 어. 예, 와, 세트로 진짜 합시다. 내가 X 든 이유가 딱 그거였거든요. 진짜요? 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진짜요. 이게 꼬리 질문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 미끼를 너무 잘 던져준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회사에서 요즘에 많이 뽑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소통 협업을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소통 협업으로 끌고 가서 마이너스로 연결시킬 수도 있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아, 자, 올고돈수를 잘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네. 그 얘기를 들은 사람으로부터 뭔가 안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팀워크를 깨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만으로는 마이너스를 주거나 플러스를 주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얘기했듯이 꼬리 질문을 통해서 이제 덫을 한번 놓기 검증이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자, 올곧은 소리 때문에 혹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함께 팀으로 일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쏟아 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안 그래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는 순간 너 딱 걸렸다. 단점으로 넘어가는 단점으로 거죠. 바로 넘어가는 아. 거죠. 마이너스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거 자체로는 평가 불가지만 네. 꼬리 질문, 압박 질문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장점이라는 거는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나의 자랑을 할 수 있는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깎아먹지 않게 예.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 장점을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경험과 함께 말할 건지 아닌지로 내용을 저는 나눠봤으면 아. 좋겠다는 접근. 왜냐하면 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들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 들었을 땐 그게 무슨 소리야 하겠지만 막상 서류를 쓰고 답을 만들 분들 입장에선 분량을 채워서 몇 문장 안에 이걸 소화해야 되는 게 급급하다 보니까 어떤 소스를 써야 될 거 이전에 네. 어떤 내용에 따른 무슨 경험으로 내 장점을 뒷받침할지를 먼저 좀 구조를 먼저 잡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성과가 있었다거나 나의 성격의 장점으로 인해 어떠한 타인에게 좋은 영향이나 배려를 했던 혹은 결과적으로 좋은 어떤 플러스 되는 요인으로 마무리가 됐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정한 후에 장점을 정하셔도 늦지 않다. 여기서 먼저 장점의 그 키워드를 먼저 잡고 가기에는 네. 뒷받침할 설명 근거가 조금 허접하게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성하는 측면에서의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차쌤이 답이 지금 여기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장점이 되나요? 제가 요거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분 중에 이 질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게 지금 장점이라고 생각하냐고 뒤에 질문이 나온 거였어요. 삼성 저기 SDS로 기억하는데 이 남자분이 워낙 첫 면접이고 떨리셔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닌데 장점이라고 말했냐? 여기서 잘 대답해야 되잖아요. 사실 제가 면접이다 보니 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욕심이 나서 긍정적이지 않을 때도 있음에도 긍정적이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고개 끄덕였어요. 그분 합격했어요. 오히려 솔직했다. 여기서 역으로 한 번 더 역으로 틀어서 가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장점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죄송해요. 아 결론 엄마 남자친구 미안합니다. 단점이 돼서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엄마 남자님 부모님도 다 긍정적이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긍정적이거든요. 우리 너 PD님도 긍정적이고 우리 민지 씨, 우리 대표님 다 세상 긍정적이기 때문에 5천만의 장점은 장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저런 대답 나오면은 항상 물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게 왜 장점인가요? 라고 물어요. 단점일 때도 그렇고 되게 불편한 표정 짓죠 대부분. 예. 그걸 물어 나한테 당연한 거 아님? 예. 이런 표정. 긍정적인 게
장점이 되려면은 아까 차쌤이 얘기했듯이 그거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봤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뒤에 이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긍정적인 것 자체만으로 장점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한 말이야. 그냥 한 말이지. 예, 진짜 그래 긍정적이야.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떨 때 그런 긍정적이라는 것을 본인이 느꼈어. 라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면은 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뒤에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져놓고 아까 차쌤이 얘기했듯이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호이님이 어떻게든 붙을 운명 아니었나요? 글쎄요. 지금 잘 다니고 있겠죠? 긍정적인 게 돈이 됩니까? 그냥 진양철님. 그거였구나. 네, 말씀. 오. 주셨네요. 어떻게든 붙을 운명이 아니었냐 이 질문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예. 보통 이제 아나운서 시험을 볼 때 안녕하십니까를 하면은 딱 느껴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네. 면접은 어때요? 이 사람이 붙을 건지 안 붙을 건지 보이세요? 예전 어르신들 면접관들은 좀 그랬어요. 어르신들 예, 면접관. 어르신 옆에 면접관. 백운선 선생님 있고 예, 관상 그렇죠. 보시는 분. 그렇죠. 예. 실제 네. 있었다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죠. 예, 7, 80년대까지는 예, 맞아요. 근데 그 시절을 넘어서 네. 이제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그 시절부터는 그렇게 첫 인상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물론 사람인지라 네.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겠으나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채용팀이 죽어라 하고 교육시킵니다. 면접관들은 절대 그런 인상에 빠지지 말아라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그 이렇게 보고서 나온 것들 보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하면서 이미지, 뭐 말하는 것, 컨텐츠 뭐 이런 거 조사 나온 것들도 있고 그리고 첫인상이 얼만큼 전체 중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거 조사한 거 있어요. 그런 거에 보면은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면접은 다르다는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훈련받은 사람이라 제가 뭐 수치화시키긴 쉽지 않지만 80%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사람인지라 약간 첫인상에는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20% 정도는. 그렇지만 아나운서처럼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정도로 끝내지 않고 우리는 이제 꼼꼼히 보려고 하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세요라는 것을 채용팀에서 만들어서 철저히 교육시키고 그대로 하도록 하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은 제가 감시하고 있다가 경고를 주고 오. 그렇게 했었었죠. 그럼 교육을 하신다는 게 이 예. 기준은 이렇게 해라 이런 거를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회사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해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걸 채용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임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당신 같으면은 우리 회사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일을 잘할 것 같으세요라고 하고 적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 속으로 토의도 시키고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발표시키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임원 관점에서 뽑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정의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서 우리가 회사 홈페이지에다 올려놔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무시하고 있는 인지상이라는 게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예. 저도 이 과정이 있었다는 거에 놀랐던 게 모든 기업이 거의 예. 비슷한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정성스러운 과정이 있었는지 그렇죠. 몰랐어요. 엄청난 시간을 들여요. 그리고 팀장들, 시니어급들 불러다 모아놓고 당신들 팀원으로서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 일 시키고 싶어?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일 시키면은 말귀 좀 알아듣고 빠릿빠릿하게 일 처리할 수 있어?라는 것을 묻고 적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리죠. 네. 그게 바로 기업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직무 역량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멋진 거 가지고 있어 하고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런 사람 뽑고 싶다며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채용 시스템을 설계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런 채용 시스템을 설계해요. 네. 그런 걸 바탕으로 채용 그 평가표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사람인지 여부를 보려고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질문이 뭐였지?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장점 붙을 운명 붙을 운명 붙을 운명. 네. 들어가면 첫인상으로 네. 첫인상. 되냐. 붙을 예. 운명.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시킬 때 네. 이렇게 뽑아야 됩니다라고 당신들이 얘기했잖아. 당신들이 이런 사람 뽑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왜 자꾸 첫인상으로 뽑으려고 해? 라는 것을 면접관 교육시킬 때 강하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제발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마십시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주로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근데 그 시즌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꾸 그런 오류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100%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래도 예전 면접에 비해서는 첫인상, 관상에 받는 영향
그것은 대폭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또 대표님 말씀만을 듣고 아 그럼 이제 다 그렇다대 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을까 봐 네.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훌륭하게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지만 네. 아직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비용을 쓰기를 꺼려하는 중견 회사들 네. 혹은 소기업들 중에는 네. 아직도 인상을 보는 기업들도 간혹 그쵸. 있다고 후기를 통해 확인이 예.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 후기라는 것도 잘 봐야 되는 게 그 피면접관 그러니까 예. 면접자의 입장에서 느낌점을 적는 거잖아요. 주관적인. 보니까 질문 나한테 별거 안 하던 아. 인상 보는 것 같은 예. 불쾌했음. 네. 그럼 그런 후기를 보고 아 여전히 이렇게 인상을 보는구만. 예. 아유 이거 뭐 안 되겠어. 이렇게 좀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면접 채용 전형에서 면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기업일수록 여러분이 입사 후에도 다니시기에 좋을 기업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네. 됩니다. 제가 그 중견 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쪽에 그 재직자들 면접관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시켰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에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이런 걸 들어야 돼 우리가. 딱 하는 얘기가 저는 척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 얘기 엄청 합니다.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저는 내가 사람 한두 명 뽑아봤습니까? 저는 척 보면 압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병조 씨, 아니 황기순 씨죠. 모르시죠? 저희 둘만 모르는 이해했어요. 척하고 있어. 저희 알것 같은데? 대표님까지 3명만 이해했는데 황기순 씨. 예. 아무튼 그렇죠. 척 보면 알긴 뭘 알아요. 모르니까 이런 교육이 그러니까요. 있어야 투자가 그쵸. 이루어지는 거죠. 예,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 면접관님들 혹시 그 기업에서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유튜버든 지금 보시는 분들이 네. 계시다면 척 보면 모릅니다. 요즘 학생들이 어떤데요? 어. 얼마나 포장을 잘해서 오는데. 철갑을 두르고 가죠. 그렇죠. 그 포장 벗기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갖고 놀 거예요, 면접관님들. 예, 척 보면 모릅니다. 모르신다. 네, 좀 더 철저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모르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또 생각하네. 긍정적인 긍정적인 긍정적이다. 성격. 어. 훌륭하다. 저희가 아무튼 이 자소서를 쓰는 이유는 좋은 기업, 좋은 그쵸.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좀 밸런스 게임을 준비를 해봤어요. 아 첫 좋습니다.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주 4일 근무 네. 그리고 매년 한 달 여름 휴가.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이거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선택하는 거죠? 네. 네. 좋은 거. 전후, 앞뒤로. 앞뒤. 네. 네. 하나, 둘, 셋. 뒤. 난 앞. 앞이에요? 야 이게 뒤예요? 그럼 난 앞이면 어떻게 손해야 돼요? 아 그냥 앞 이거예요? 걸레질 이렇게 안 하잖아. 이렇게 아 피아노 이렇게 안 어느 치죠. 게 뒤예요? 여기. 저는 이제 앞뒤였거든요. 자 그럼 우리 MC 민지 따라 앞뒤. 앞뒤요. 네. 어. 앞, 나는 뒤? 뒤에 있어야 되게 중요한 되나요? 거예요. 아니, 네. 여기 앞인가요? 앞뒤. 좋아. 다시 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뒤. 왜 왜 앞이세요? 앞이요? 저는 사실은 한 달 몰아서 노는 걸 더 좋아하긴 해요. 아. 그런데 제가 또 분석적이잖아요. 어떤 분석을 따져봤지. 하신 거예요? 아하. 계산을 해봅시다. 4일 근무한다고 하면 네. 1년에 며칠을 쉴 수 있을까? 일주일에 한 번 더 쉬니까. 그죠? 한 번 더 쉬면은 쉰 52일. 그렇죠. 52일을 더 쉽니다. 네. 근데 한 달을 놀면은 30일. 30일 정도 더 놀아요. 아. 30일도 정확하게 아니야. 그 중에 주말이 껴 있으니까 한 25일쯤 더 놀겠지. 아. 오. 그죠? 나는 50일을 더 놀겠다. 그거죠. 현실적이다. 근데 이제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주 4를 치열하게 야근까지 불사하면서 하고 3일을 막 간헐적으로 이렇게 숨 쉬듯이 쉬는 것보단 네. 한 달 휴가 제대로 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직장을 나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닐 그죠. 때는 전자 했을 텐데 그치. 그렇죠. 계산적이라는 그러니까 말이 대박 다 계산적이야. 놀라시네. 갤러리들의 너무 반응. 계산적이야. 근데 너무 정확한 계산은 맞아요. 예. 직장 다녔다면 직장인들 대부분이 다 저렇게 할 거예요. 오. 주 4일 근무. 예. 저는 주 4일도 너무 좋지만 제가 지금 주 6일이거든요. 저런. 근데 주 5일 아니에요? 주 6일인데 뭐 이런 직장이다. 그렇죠. 이게 막 외국으로 여행을 가려면 사실 일주일도 음. 되게 짧거든요. 부족한데 그렇죠. 한 달 정도는 푹 쉬어줘야 되지 그럼 않을까. 어디로 한 달간 여행을 가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전 유럽을 너무 가고 싶은데 유럽은 일주일을 쉰다고 해도 왔다 갔다 비행기만 한 이틀로 날아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5일은 너무 짧다. 주 4일 하고선 8일을 주 4일 근무하고선 8일 휴가를 내면은
얼마나 쉴까? 주 4일 하고 8일. 8일. 그렇죠. 중간중간 8일. 아. 하면은 보름 이상 쉴 텐데요. 아, 그렇긴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는 입장과 아닌 거에 따라 다른데 전자로 전자로 바뀌었어요. 바꾸셨어. 고맙습니다. 넘어가셨어. 근데 그게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네. 한 달 여름 휴가가 있다. 네. 그러면 아 어차피 김 대표님은 8월 한 달 안 계시니까 네. 일은 7월 혹은 9월 이후에 하자가 딱 계산이 쓰는데 예. 이렇게 보름 휴가를 가버리면 눈치가 보이거든요. 음. 바빠 죽겠는데 이 휴가를 보름씩이나 휴가를 다 낸 거니까. 그건 좀 그렇죠. 아, 니나 잘해님 들어오셔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화 잘할게요. 김 대표님 원래 휴가 안 가시잖아요. 네. 미모 일 하시잖아요. 아, 이게 또 어유. 빅팬이.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훌륭합니다. 저희 그러면 두 번째로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예. 네. 2번 할까요? 3번 할까요? 상관없습니다. 단점도 다뤄야 되니까. 네네네. 그러면 워크숍도 많이 가시죠? 워크숍 학생님들은 가죠. 갔었죠. 예. 네. 5성급 호텔 2박 3일 워크숍 대 회사 회의실에서 무박 워크숍. 이쪽이 앞이죠. 저쪽이 앞이에요. 네. 오늘 이거 안 해봐. 네. 하나. 상상해 보세요. 뭐가 나을지. 네. 하나, 둘, 셋. 뒤. 밥. 뒤. 앞이에요? 앞. 오. 왜, 앞이에요. 왜? 촌놈이라 어디 좋구나 그냥 마냥 좋구나. 좋아요. 아이고. 일주일도 괜찮다. 일주일도 괜찮아요. 좋은 데서 저희가 당무박이라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워크숍은 결론이 안 나고 끝나거든요. 어. 그럼 이제 이 방향을 갖고 회사에서 다시 얘기하자 하고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회사 가서 워크숍을 또 할 거예요. 그럴 아, 거면 진짜요? 호텔에서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 주전부리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오. 낫죠. 오. 네. 닭전이죠. 닭전. 두 분은 왜 또 후자. 후자로? 왜? 저는 오히려 말씀 들으니까 네. 오히려 더 후자인데 설득은커녕 오히려 반대로. 더 현격 깨졌어. 촌놈이라 그래요. 아니 열심히 2박 3일 회사 사람들이랑 일을 했는데 네. 일을 안 하더라도 네. 회사 가서 또 일을 또 워크숍을 한다? 이건 최악 아닌가요? 네. 장기자랑 있어요. 매우 있어요. 저것도 일이에요. 있어요. 어. 이거 준비해야죠. 막걸리를 그렇게 막 들이붓고 시니드 셰프를 가져가는 거예요. 원동력이죠. 어. 네. 그런 거죠. 왜 후자하셨어요? 저는 일하는 시간 빼고는 그냥 일할 때 봤던 사람들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그래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선배, 동료, 후배라도 일하는 시간 딱 빼고는 그냥 굳이? 예, 네. 내 스타일대로 그냥 널브러져서 어. 내 스타일대로 놀고 싶어. 남들이 보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있고 싶지는 않아요. 프리덤. 네. 프리덤을 맞아요. 좋죠. 다 장단점이 근데 있죠. 이렇게 하다가 단점 다음 주에 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아. 이렇게 어떻게 작가님의 의중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걸 보고 계실 이대로 텐데. 끌고 가야 되는 건지. 네, 예, 끌고 갈 궁금- 수도 있거든요. 네, 끌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밸런스가 더 있거든요. 밸런스 네. 세 번째 거 할 네. 동안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래요. 해볼게요.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밸런스 게임을 넘어가 볼게요. 100% 재택근무 대 호텔 셰프의 뷔페 제공, 신축 사옥 100% 출근. 이것도 너무 명확하네요, 저한테는. 오. 네. 그래요. 저희가 네. 하나, 둘, 셋. D. 오, 나만 다르네. 오, 네. D입니다. 나는 앞을 그 앞을 왜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선택하셨습니까? 그냥 호텔 셰프의 뷔페 이런 거 뭐 평소에 집에서 맨날 먹지 않아요? 글쎄요. 오. 재수없나요? 아니요. 난 노 멘션이. 뭐 다들 집 그런데 이런 신축 사업 같은 데 네. 살지 네.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촌놈이라 호텔 네. 뷔페가 좋죠. 아, 조식 뷔페, 브런치 오. 뷔페. 요 근처에도 있잖아요. 조식 뷔페. 네. 그런 데들도 좋고 신축 사옥이니까 출근할 맛도 나고 어. 아프면 안 가면 되고요. 예. 그 신축 사옥에 가서 갈 때 네. 여름에 반바지 입거나 뭐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슬리퍼 신고. 그렇죠. 예. 난 그러고 싶다고. 좀 편안하게. 예, 어. 편안하게 널브러져서 저는 집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하고 그럴 때도 보면 안 위에는 아니에요. 하고 지켜드리고 밑에는 싶어요. 아니야. 그거 그래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쉬는 시간에 얘들아 잠깐만 쉬자 할 때 그냥 못 일어나고 이렇게 벌떡 못 일어나고요. 옆으로 잠깐 이거에. 이러고서 일어나거든요. 김태성 대표님의 내일 코칭은 정갈하게 진행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정갈하게. 집에서 뭐 잠깐 쉴 때 그 강아지 댕댕이하고 뽀뽀도 하고 있다가 네. 뭐 널브러져도 있다가 어. 반바지 입고도 있고 네. 그냥 보이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어. 나는 그게 좋더라고. 오. 은님 조심히 가세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런 또 차이가 있네요. 그죠? 어때요? 왜? 저는 좀 갖춰지고 환경도 갖춰지고 나도 갖춰져야 일이 좀 집중이 되고 예. 일하는 맛이 나더라고요. 음.
오히려 집 분위기나 이게 너무 편안하면 네. 오히려 더 하기 싫고 네. 오히려 좀 늘어지는 거가 아하. 보이더라고요. 아하. 하기 그래서- 싫긴 해 집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전 일부러 일을 할 때도 바깥에 나와 있거든요. 집에서 안 하고. 그렇죠. 일을 집으로 갖고 오는 건 조금 공과사는 구분해서. 그쵸, 그쵸. 그렇죠. 집은 편안하게 쉬는 공간. 아니, 바깥에? 집이 싫은 건 아니고. 집은 좋습니다. 그래요? 네. 집에 있어봤자 배달 음식이다 뷔페 먹자. 어우, 그렇지. 오. 그렇지. 아우, 그렇게 좋은데요. 생각할 수도 빵가님은 있겠다. 주로 어떤 배달 음식을 그러면 시키실지 궁금하네요. 집에 크로마 설치해드려요? 오, 저희가 어. 이런 것도 얘기했었어요. 코로나 한창 심할 때 예. 저는 아직 안 걸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다들 이제 한 분 한 분씩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다가 예. 설치해서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니, 설치 안 돼 있어요? 아직 부족하네요.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세요? 집에 저는 제가 공사했어요. 구매해야겠네. 아, 그럼 이렇게 다 해놓고 진짜요? 조명도 우리 그 카메라 감독님 여기 동그라미? 조명 그런 거 제가 레일 조명을 달았어요. 직접 달고 조명 설치하고 크로마키 해놓고 어. 마이크 시스템 해놓고 오. 제가 공사 다 했어요. 뭐 대단합니다. 음. 그렇게 할까 하다가도 조명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왜요? 조명 왜요? 왜냐면 영상으로 녹화물이 뜨더라도 이게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조명이 좀 반짝반짝 해줘야 보기 좋으니까요. 아, 대단한데요. 조명의 차이가 또 크잖아요. 어우, 있고 커요. 없고가. 맞아요. 그렇죠. 예. 중요합니다, 조명. 조명이 고민이 되네요. 예. 우리 조명 꺼지면 못 알아봐요 서로. 요 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봐. 단톡할까요? 무시하지가 않죠. 말씀드린 순간 빵근님께서 찜닭. 찜닭 아. 열흘 동안 먹었다. 거의 칠면조죠. 열흘이면. 저는 어떻게 열흘 동안 드셨을 때 그죠? 칠면 어떻게 저렇게 드실 수? 아니 그 개인적으로는 찜닭도 찜닭인데 제가 코스트코를 한번 갔는데 그 닭 요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칠면조? 칠면조 닭이에요? 닭 한 마리 이렇게 딱 한 마리 딱 이렇게 여기 다 맞아. 정갈하게 앉아 있는 거 6,980원인가 그랬는데 가격이 12월 29일에 샀는데 네. 1월 3일까지 먹었어요. 너무 짜서. 아. 근데 이게 막 불편하다가 아니라 맛있긴 한데 금방 이게 물리더라고요. 물리니까. 그래서 오. 빵근님께는 그 닭을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드리니. 저희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아까 좀 피드백 좀 주세요. 저희가 답변했었던 장점에 이제 드디어 대해서. 나왔네요. 예. 이제 사실 돌이켜 보면 사실 시작 때만 해도 당연히 대표님이 압승이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희 업계 원석 그렇죠. 준비된 유망주 발견하셨다. 강망주 유망주 제가 강사 말씀드렸잖아요. 면접은 자신 있다고. 유망주. MC 민지의 손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예. MC 민지의 손을 들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고. 네, 장점. 예, 우리 어려워요. 그 네일 코칭의 주 팀장님 새로운 강사 영입하려고 하니까 연락 주세요. 예, 계약서 하나 초안 좀 준비해 주세요. 다일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요. 해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장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네. 자기소개서에서 어필해야 될 장점도 물론 뭐 책임감을 적어도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소서 상에서는. 면접 때 잘 풀면 되니까. 네. 근데 면접 때 얘기 나올 때 너무 좀 뻔하고 포괄적인 장점은 좀 지양해야 되고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내 장점을 어필해 주는 쪽도 예. 좀 괜찮지 않을까 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성격으로 이렇게 위기를 극복했다라든지 예. 이렇게 좀 문장으로 풀어가면서 해주는 것도 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그 자소서하고 면접이 다른 게 그런 것 같아요. 말했듯이 저는 자소서는 잘 정돈된 그 글들이 보여요. 그런데 네. 그 정돈된 그 글을 그대로 말로써 연결해서 그 담아서 전달할 때 저는 안 들리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예.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그 얘기를 들으면은 네. 그걸 그대로 받아 적으면은 비문 하나도 없이 그대로 말이 그 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나한테는 안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무슨 차이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난 면접에서는 현실적인 용어로 현실적인 이야기가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이야기 안에는 문장 구성이라든가 단어 선택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편안한 이야기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차쌤이 말했듯이 그 뒤에 나와 있는 근거들 그런 것들도 소소하지만 일상적인 곳에서 이야기를 끌어와서 나 진짜 책임감이면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진짜 도전적이면 도전적인 사람이야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너무 정제된 이야기는 저는 오히려 비추 그렇죠. 안 들려요. 우리 억만장군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보셨던 장점 중에서 가장 인상에 깊었던, 좀 남았던, 좋았던 그런 장점 있나요? 저는
정말 경우가 달라요. 그게 그냥 기업과 직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음. 정확하게 그 평가목에 연결되는 그 이야기를 장점으로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 평가목에서 그 말한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치환해서. 예, 치환해서 쓰는데 누가 봐도 그 얘기야. 어. 그런데 너무 대놓고 지르지도 않는데 누가 봐도 인식되게끔 그렇게 어.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음. 예.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전 열정이라고 하면 어떤 친구들은 저는 매우 저의 장점은 도전적이고 열정적입니다. 라고 하면 저는 일단 반은 접고선 이제 반만 들어요. 아. 근데 누가 봐도 도전 열정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 이야기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저는 저의 장점은 남들이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뭔가 그것을 해보고 그리고서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긍정적인 생각 아까 긍정 나왔었죠. 그렇게 연결하면 그래 그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 뭔가 시도하면서 실패건 성공이건 상관없이 거기서 뭔가를 자기를 성장해 나가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이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그랬던 경험들, 일화들을 가지고 와서 연결시켜줬을 때 확실하게 도전 열정에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맞는 말씀인 게 네. 뻔할 수 있는 거를 듣기 쉬운 단어로 담백하게 가져올 때 평가하는 분들이 느껴지기엔 파급력이 더 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단단한 편입니다라고 말을 했던 분이 있었어요. 여성 지원자신데 제가 이제 권유하기를 외유내강으로 한번 우리의 컨셉을 가져가 보자 면접 때 얘기를 했는데 외유내강이라는 의미는 마음에 들었으나 네.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짜여져 있는 것 같아서 본인이 고민을 해서 그런 단어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보다 생각보다 단단한 편이라는 게 제 장점이고 관련된 경험들이 많다. 뭐 이렇게 자기 얘기를 풀었던 분도 계시고 본인의 에피소드 속 성과를 혹은 대주제를 소재를 성격의 장점으로 먼저 말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성향으로 말씀드리기보단 제가 해왔던 성과 중에 한 가지로 저의 성격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열기구 국가대표였던 분이 있었거든요. 예전 학생분 중에. 그 터키에 그 튀르키예 가서 대회도 나가셨던 분이었어요. 인증샷도 있고요. 그래서 열기구 국가대표를 했고 서울시 무슨 미인 뭐 대학생 대회 뭐 이런 데 나갔던 분이었는데 그런 결과들을 통해 미괄식으로 마지막에 성격을 도전 열정으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뭔가 똑같은 얘기도 다르게 나만의 말투로 좀 그렇죠. 뭐랄까 담백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딱 들어보면 글을 잘 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자기소개를 쓸 때 글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쓸 것 같은데 아닌 분들은 애기들처럼 아이들처럼 유치하게 쓴다 이거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이 괜찮으면 어투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비즈니스적으로 쓰긴 해야죠. 너무 애기처럼 쓰는 것은 저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글을 읽을 때 보면 어떤 게 글이 잘 읽히나 그 소설책이나 시 읽을 때하고는 분명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읽고 싶은 그 글의 틀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야지 빨리 읽혀요. 그 틀이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뭔가 두 가지식으로 뭔가를 한번 보고 싶고요. 뭘 했다라는 것이 한 문장으로 한번 보고 싶어.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보고 싶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싶어. 나는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때 이런 틀을 가지고 읽는단 말이에요. 이 틀에 그대로 맞게 순서대로 들어오는 이야기들은 기억에도 잘 남고 조금 투박하더라도 글이 잘 읽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뒤죽박죽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읽을 땐 재밌을지 모르지만 내 기억으로 잘 남지가 않아. 그러니까 첫 문장을 읽을 때하고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저 같은 사람은 그 단기 기억이기 때문에 마지막 글을 읽을 때는 첫 문장에 뭘 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그 틀에 맞는 사람들은 그 기억에 남는데 뒤죽박죽인 사람들은 앞에 거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점수를 주기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구조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게 좋은 맞춰라. 글쓰기다. 그러니까 일반 글쓰기와 자소서의 글쓰기의 차이는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읽는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오게 기억에 남게. 그리고 저는 자기 파악이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내가 이 전형에 나를 맞추어서 억지로 장점을 넣는 것보단 예를 들어 그 PD나 기자직을 희망하시는 특히 라디오 PD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의 첨삭을 할 일들이 작년에 많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건 라디오 PD가 안 되면 안 되는 그분만의
솔직한 사연과 내용들 아래 자소서가 나와 있는 성격의 장단점 500자인데 네.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글을 잘 쓰는구나. 음. 근데 이게 글 쓰는 능력이 중요하다기보단 이거는 이분이 이 분야를 좋아하고 이 직무에 애정이 있다라는 걸 담아내면 충분히 내 성격의 장점도 쉽게 파악이 되지 않을까. 아, 오늘 느낌 좋은데 이렇게 또 알람이 저에게 마무리하자마자 또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이렇게, 마무리를 네, 나오네요. 저희가 원래 오늘 장단점을 다 다뤄보려고 했어요. 너무 아쉽네요. 단점도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단점 저희 그럼 이제 8주 프로젝트가 아니라 9주 구주. 프로젝트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 중고등학교 때 학원은 주 10조 과정이기 때문에 10주까지 친구 아, 10주까지? 10주까지 네,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기타 문항 아, 예, 이대로 가면 기타 문항에다가 성공 한 주, 실패 한 주 아, 이렇게 가도 괜찮잖아요. 요즘에 성공이랑 실패를 많이 묻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벌써 저희를 보내고 계시는데 그러게요. 글짓기 하지 마세요. 저는 팩트만 말합니다. 아. 뒤에를 못 읽었네. 어. 네. 글짓기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방법도 있네요. 신개념. 그러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훌륭- 저희가 아무튼 이렇게 장점을 좀 마무리를 해봤고요. 예. 단점을 다음 주 바로 할지 아니면 좀 순차적으로 다른 거를 먼저 하고 할지는 예. 다음 주 방송을 봐주시면 아실 수 있겠죠. 아, 네. 명제인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지 MC는 네. 계약서 제가 가져올 테니까 예, 준비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올해 목표를 조금씩 이뤄 나가네요.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좋습니다. 저희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언제 또 인사를 드리죠? 매일 오후 5시. 네, 매일 오후 5시, 내일 오후 5시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